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매번 분기 실적은 그 다음 달 15일까지 발표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5일이죠. 아마 내일 모레가 수능이잖아요. 네. 같은 날 일단 실적까지 마감되는데요. 실적 마무리 앞두고 이제 대부분의 좀 큼지막한 기업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간 업데이트 오늘 마지막 과정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 3분기 지금까지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자체의 어떤 절제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떤 컨센서스 대비 어느 정도 좋으냐 나쁘냐라고 예.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매출액은 지금까지 보면 물론 발표한 기업만입니다. 매출액 5%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1% 늘어났는데 컨센서스 대비를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순이익은 한 3.9% 정도 하회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영업이익 자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참 그런데 이 수치들, 그러니까 좀 미미한 수치들 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진짜 절대 적이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 두 회사 거의 50%를 넘나드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회사를 항상 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로 좀 나눠서 보겠는데요. 예. 대형주는 일단 선방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대형주 자체를 보면 한 0.5% 정도 이게 그나마 선방했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그냥 갖고 들어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컨센서스 대비로는요. 중형주는 12.7%, 중형주는 한마디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형주, 여기서 소형주, 대형주 전부 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소형주도 9.7%, 이거 역시 뭐 한마디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8%, 별거 없다.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발표한 기업이 아직 극소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기업 기준은 1.8%에 했고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면 거래소 대형주만 플러스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실적은 대형주 중에서도 결국은 두 회사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예.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하는 차원에서 네. 주당 순위 그 EPS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은 항상 그 EPS를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네. 지금 주당 순이익의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이건 블룸버그와 일단 FNID에서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예. 3분기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0.5%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거고요. S&P나 중국 상해, 니케이 이렇게 좀 플러스 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좀 부진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근데 더 걱정인 건 네. 4분기 실적도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4분기는 진짜 더 머리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시아의 국가별 EPS의 변화율과 이익 조정 비율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이 지금 이익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익 변화율이라는 건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익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는 건데요. 예. 한 달 전 대비 지금 한국이 마이너스 3.6%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톰슨 로테에서 전 세계를 같이 집계하는 예. 거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6% 나왔고요.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이게 이익 추정치가 증가한 지수가 있고요. 예. 이익 추정치가 하향한 지수인데 그걸 갖고 플러스 나누기를 해서 나오는 이것도 톰슨 로테에서 직접 개발해서 발표하는 거죠. 예. 한국이 마이너스 25.5%. 그러니까 지금 2주 연속 지금 아시아에서 꼴찌 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이익 조정 비율이 물론 이익 조정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지금 어닝스제에 몰리면서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으나 실제로 보면 아시아에서도 지금 한국이 좀 안 좋은 쪽에서 좀 수위를 달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밑에 있던 것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좀 아래쪽에 돌아왔고 그나마 위안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국이 2주 연속으로 이익의 변화율 그리고 이익 조정 비율을 모두 좀 여기 나오는 나라 중에서 꼴찌를 가고 있다라고 좀 아쉬운 결과지만 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시간이나 굿모닝 마켓워치 통해서 위원님께서 뭐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항상 네. 보여주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마이너스 한 14%, 13% 그랬는데 네. 어느덧 마이너스 25%까지 내려왔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나 이익 조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만 그러면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순이익만 좀 보겠네요.
이거는 이제 신한금융 투자에서 집계한 거가 되겠는데요. 4분기 순이익의 컨센서스가요.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이게 좀 위로 가야지 좀 뭔가 더 좋아지는 목소리가 그렇죠. 커진다. 이게 언제였냐면 딱 작년이었어요. 작년.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6개월 전에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8.4% 정도가 6개월 전 대비 좀 내려간 모습이 됐겠고요. 한 달 전 대비도 보면 2.6% 내려갔고요. 한 달 전 대비 2.6%, 그러가 일주 전 대비 0.4%.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참 이렇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래도 항상 그나마 나아지는 쪽 찾잖아요. 네. 좀 섹터별로 봤을 때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굳이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찾아갖고 한 3개 말씀드려야 돼요.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 건설 섹터가 2018년 전체적인 순이익 컨센서스가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도 조금 그나마 현상 유지되고 있어요. 내년도요. 그래서 예. 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11월 그 최근까지 보면 약간 꼬리를 좀 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건설 업종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지주회사 상사인데요. 지주회사 상사인데요. 이걸 딱 굳이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올라갔냐면 삼성물산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여기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앞서 건설에서는 현대건설도 있고 GS건설, 대우건설 뭐 다들 있겠는데요. 실제 여기서 꼬리를 올리고 내년까지 좋아진다 얘기하는 거가 삼성물산입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삼성물산은 내년도에도 조금 기대감이 높았고 삼성물산의 저평가에 대한 시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주가를 제가 요즘 딱 보지는 않았는데 삼성물산은 그래도 눈높이가 좀 너무 좀 저평가돼 있다는 지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지주 상사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은 딱 삼성물산 때문이다라고 예.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이 세 번째는 이게 매번 보여드리지만 주가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는 업종인데요. 은행업종이에요, 은행업종. 네. 그래서 은행업종은 담당자도 그렇고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투자 전략을 증권에서 현지에서 담당하는 사람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은행업종이 지금 쭉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2018년도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도 조금씩 살아있고요. 내년도 좀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상승세가 완만하게나마. 그래서 은행업종 이런 세 개 업종 정도만이 지금 2018년 연말 전체 연간기들 보면 순이익 컨센서스가 그나마 좀 뭐랄까 좀 살아있고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안 그래도 어제 시장이나 또 간밤에 뉴욕 증시 보고 우울하셔서 저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네네. 이건 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게 진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거시기한 건데요. 2019년에요. 지금까지 발표는 1분기, 2분기 모두요. 영업이익이 소폭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1분기에 지금 숫자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네. 딱 플러스 0.6%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도 자체가 거의 뭐 내년 1분기로 올해 1분기에 비슷할 거라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는 추세인데요. 이 딱 두 기업이 역시 관건을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2019년 1분기 기준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가 7%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예. 늘 말씀하는 컨센서스는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1분기까지는 11.7% 늘어나지만 2분기에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각각 4.4%, 13.7%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조금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뭐 하반기까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상반기에는 영업이 절대치 자체죠. 예. 절대치 자체가 삼성전자랑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마이너스라 그랬는데 내년에는 잘못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하더라도 영업이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약간 궤적은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예. 물론 제 말은 상당히 좀 과장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무디스에서 2.3%까지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물론 전망이 안 맞았으면 좋겠으나 지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 자체를 보면 내년도에 대한 주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눈높이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높진 않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떤 전망치에 대한 숫자를 보다 보니까 암울해지는데 근데 설마 뭐 이렇게 끝내진 않으실 거죠? 그래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근데 그나마 자꾸 종목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대신증권이라는 몇 군데서 한 거 레포트를 다져보더라도 내년도에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은 눈에 띄기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네. 1분기 컨센서스 기준 보면 삼성 SDI가 조금 눈높이가 높아졌고요. 전기도 높아졌어요. 각각 177% 그리고 151% 나오고 있고요. 일부 자동차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요. 네. 현대차 29.9%, 뭐 기저효과 때문이라 얘기하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6년째 들었거든요. 얘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감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좀 암울한 수치들이 나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열쇠 빅데이터.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공지능 딜링 시스템 X.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가? 총 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X 챌린지 2018 머니투데이 방송이 독점 생중계합니다.